월급 시스템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 월급 날만 기다리며 사는 분들 많습니다. 25일 되면 통장에 250만원 들어오고 카드값에 월세에 대출 이자 빠지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50만원. 그렇게 한 달 또 버티고 다음 달 25일 또 기다립니다. 이게 반복되는데 통장 잔고는 절대 안 늘어납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아무리 야근해도 연봉은 매년 5% 오르는 게 고작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월급 시스템 자체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도록 설계돼 있거든요. 오늘은 왜 월급쟁이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는지 그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낙관적 프레임, 우리가 배운 공식. 일단 우리가 어릴 때 뭘 배웠는지 생각해 볼까요?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대기업 들어가라. 그러면 잘 살 수 있다.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믿었던 공식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엔 먹혔거든요. 1980, 90년대만 해도 대기업 입사하면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월급은 매년 올랐고 퇴직금 받으면 집 한 채 살 수 있었죠. 회사가 직원 관사도 제공했습니다. 자녀 학자금도 지원하고 병원비도 보조하고 회사가 직원 인생을 책임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한테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안정적인 회사 들어가면 된다. 우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 대학 가고 스펙 쌓아서 대기업 입사하면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했죠. 토익 900점 넘게 받고 학점 4.0 만들고 인턴십 3개 하고 자격증 5개 따고 그렇게 준비해서 대기업 입사했습니다. 입사 첫날 월급 계약서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나도 월급쟁이다. 이제부터 돈 모아서 집 사고 결혼하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환점, 월급의 함정. 월급 250만원 받았습니다. 세전입니다.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세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220만원 정도? 여기서 월세 60만원, 식비 40만원, 교통비 10만원, 통신비 10만원. 벌써 120만원 나갔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30만원, 카드값 40만원, 친구 경조사비 10만원, 또 80만원. 남은 돈 20만원. 한 달 저축액입니다. 뭐야, 이렇게 벌어서 20만원 밖에 못 모으는 거야? 그래도 참았습니다. 신입이니까 그렇지. 승진하면 나아지겠지. 3년 뒤 대리됐습니다. 연봉 10% 올라서 300만원 됐습니다. 근데 지출도 같이 늘었습니다. 후배들 밥 사줘야 하고 옷도 좀 더 좋은 거 입어야 하고 데이트 비용도 늘고 결국 저축액 여전히 30만원. 5년 뒤 과장됐습니다. 연봉 400만원. 근데 결혼했습니다. 전세 5억짜리 얻었고 대출 이자만 월 150만원. 아이 낳았고 분유값에 기저귀값에 월 50만원. 저축?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매달 적자 보면서 삽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왜 연봉은 오르는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지? 이때 깨달았습니다. 월급 시스템 자체가 함정이라는 걸. 대비의 극대화, 월급쟁이와 자본가. 구체적으로 비교해볼까요? 월급쟁이랑 자본가의 차이를. A씨 대기업 과장, 연봉 6천만원. 월급 500만원 받았습니다. 세금 떼고 430만원 손에 줍니다. 여기서 생활비 300만원 쓰고 저축 130만원. 1년이면 1560만원 모읍니다. 10년 모으면 1억 5천. 근데 그 10년 동안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집 얻고 하면 실제로는 5천만원 정도 모을까요? 20년 일하면 1억? 근데 그 사이에 물가는 올랐고 집값은 2배 올랐습니다. B씨 건물주, 보증금 20억짜리 상가 건물 소유. 월세 수입 800만원 들어옵니다. 여기서 세금 떼고 650만원 손에 줍니다. 생활비 300만원 쓰고 남은 돈 350만원. 1년이면 4,200만원. 10년이면 4억 2천. 근데 B씨는 일을 안 해도 이 돈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건물 자체가 20억에서 25억으로 올랐습니다. 시세 차이 9억. 총 자산 증가 9억 2천만원. A씨랑 B씨 10년 뒤 자산 차이가 얼마입니까? 거의 10배 차이 납니다. 더 충격적인 건 A씨는 10년 동안 매일 출근해서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했는데 B씨는 그냥 건물 관리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월급과 자본의 차이입니다. 그럼 B씨는 어떻게 건물을 샀냐고요? 대부분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이미 돈이 있던 사람입니다. 월급쟁이가 20억짜리 건물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역사적 맥락, 월급 시스템의 탄생. 잠깐, 왜 월급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걸까요? 산업혁명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1800년대 영국. 그전엔 대부분 사람들이 자영업자였습니다. 농부, 장인, 상인.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공장이 생기면서 달라졌습니다. 공장 돌리려면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맘대로 쉬고 맘대로 일하고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생각해낸 게 월급 시스템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 정해진 돈을 줄게. 대신 내가 정한 시간에 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 이게 혁신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의 가치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100만원어치 가치를 만들든 1000만원어치를 만들든 받는 돈은 똑같은 250만원. 셋째, 의존성을 만듭니다. 월급 없이는 못 살게 되니까 회사를 못 떠납니다. 이게 자본가 입장에서는 완벽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분석, 월급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5가지 방법. 구체적으로 월급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첫째,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월급쟁이는 시간을 팝니다. 하루 8시간, 한 달 160시간 팔면 250만원 받죠. 근데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반면에 자본가는 시간을 안 팝니다. 돈이 돈을 벌게 만듭니다. 자는 동안에도 월세가 들어오고 주식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둘째, 수입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마다 연봉 테이블이 있습니다. 신입 2,500만원, 3년차 3,500만원, 과장 5천만원, 차장 7천만원. 아무리 잘해도 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실적 좋으면 10% 더 받고 나쁘면 5% 깎이고. 천재적으로 일해서 회사에 10억 벌어줘도 받는 건 연봉 5천에 성과급 1천 더해서 6천만원. 회사는 10억 벌었는데 당신은 6천만원 받는 겁니다. 나머지 9억 4천은 어디 갔을까요? 주주들 주머니로 들어갔죠. 셋째, 지출도 같이 늘어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생활 수준도 올라갑니다. 이걸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신입 때는 원룸 살고 대리 되면 투룸 이사 가고 과장 되면 아파트 전세 얻고 차도 경차에서 중형차로, 중형차에서 수입차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과장이 됐는데 낡은 옷 입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후배들 밥도 사줘야 하고. 결국 연봉이 올라도 저축액은 그대로입니다. 넷째, 세금을 가장 많이 냅니다. 대한민국 세금 시스템은 근로소득에 가장 가혹합니다. 연봉 5천만원이면 세금 약 600만원 냅니다. 실효세율 12%.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합쳐도 6에서 15%. 게다가 필요경비 공제받아서 실제로는 더 적게 냅니다. 주식 배당소득 15.4% 분리과세. 끝입니다. 근로소득은 피땀 흘려번 돈인데 세금을 가장 많이 떼는 겁니다. 다섯째, 자산을 모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월급으로는 소비만 할 수 있습니다. 밥 먹고 집세 내고 사고. 자산을 사려면 돈이 모여야 하는데 월급으로는 모으기가 너무 힘듭니다. 강남 아파트 10억 사려면 월 100만원씩 모아도 83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집값은 20억 됐고요. 결국 대출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자 내느라 더 힘들어집니다. 현재 상황 탈출구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부업하면 되잖아? 해봤습니다. 퇴근하고 배달 알바, 주말에 과외. 한 달 더 벌어봤자 50만원? 근데 몸이 망가졌습니다. 수면 시간 4시간으로 줄고 건강검진에서 경고 나오고. 이러다 쓰러지면 병원비 나가고 회사 못 다니면 월급 끊기고. 더 가난해집니다. 이직하면 되잖아? 해봤습니다. 3년 다닌 회사 그만두고 연봉 20% 높은 데로 갔습니다. 근데 업무 강도가 2배였습니다. 매일 야근, 주말 출근. 1년 버티다가 번아웃 와서 결국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었는데 그 사이에 저축한 거 다 까먹었습니다. 창업하면 되잖아? 주변에 해본 사람 봤습니다. 퇴직금 5천만원으로 카페 차렸는데 1년 만에 문 닫았습니다. 권리금에 인테리어에 장비에 다 쏟아붓고 장사 안 돼서 빚만 남았죠. 주식 투자하면 되잖아?
해봤습니다. 월급 모아서 1천만 원 주식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올랐습니다. 200만 원 벌었죠. 이거다 싶어서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30%. 400만 원 날렸습니다. 결국 손절하고 나왔는데 그 돈 다시 모으는데 1년 걸렸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겁니다. 월급쟁이로 살면서 부자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조적 문제, 왜 시스템이 안 바뀌나? 그럼 왜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을까요? 첫째, 자본가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오너들, 건물주들, 이 사람들은 월급 시스템이 유지되는 게 이익입니다. 월급쟁이들이 열심히 일해주고 적당한 돈만 받아가면 자기들은 계속 부를 쌓을 수 있거든요. 둘째, 정부도 월급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월급쟁이는 세금 떼기 쉽습니다. 원천 징수로 자동으로 빠져나가거든요. 탈세도 불가능하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세금 관리가 복잡합니다. 탈루도 많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월급쟁이가 많을수록 세수 확보가 안정적입니다. 셋째, 우리도 세뇌돼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월급 받는 게 안전해, 이런 생각이 박혀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쳤고 학교도 그렇게 가르쳤고 사회도 그렇게 말합니다. 대기업 과장이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건물주라고 하면 운 좋네 이럽니다. 시스템을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마무리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여기까지 봤는데 절망스럽습니까? 그럼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쉽지 않을 뿐이죠. 첫째, 시스템을 이해하십시오. 월급만으로는 부자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자본소득을 만드십시오. 월급은 기본이고 거기에 추가로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 저작권 수입, 뭐든지요. 처음엔 월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려나가는 겁니다. 셋째, 소비를 줄이십시오. 연봉 올랐다고 생활 수준 올리지 마십시오. 신입 때처럼 살면서 차액을 저축하십시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나도 누리고 싶고. 근데 참아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장 내년에 부자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10년, 20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집니다. 처음 5년은 티도 안 나지만 15년쯤 되면 확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월급 시스템이 나쁘다, 자본가들이 나쁘다 이렇게 원망해봤자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시스템은 그냥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중요한 겁니다. 월급쟁이로 평생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나름 괜찮은 삶이죠. 근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월급쟁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점 연구소였습니다.